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1월 15일 시행한 우연물 산업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은 다음 물질 중에서 요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화점, 요 특수 인화물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요 산화 프로필렌, 네, 이황화탄소죠. 그래서 요 디에틸에테르가 여기 마이너스 45도고, 인화점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마이너스 38도, 요 산화 프로필렌이 마이너스 37도, 요 이황화탄소가 마이너스 30도 되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요 인화점 순서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이 요 디에틸에테르가 마이너스 45도로서 가장 낮고, 그 다음 요 아세트알데히드인데 아세트알데히드 없고 여기 산화 프로필렌이 있죠. 요 산화 프로필렌이 마이너스 37도, 그 다음 요 이황화탄소가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이황화탄소하고 요 디에틸에테르, 산화 프로필렌은 요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요 아세톤은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석유류보다는 요 특수 인화물이 인화점이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아세톤이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는.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보기에 해당되는 요 우연물에 대한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중에서 요 주의사항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보면 첫 번째 요거 질산칼륨이죠. 즉 KNO3죠. 자, 요거는 인류염물에 그 밖에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금수성 물질, 무기 과산화물은 화충 물가공인데 얘는 화충, 물은 빼고 가죠. 그래서 요건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죠. 그래서 요 1번 질산칼륨은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가 되는 거고, 다음 2번은 철분이죠. 자, 이 철분은 이류염물의 요 금수성이죠. 그래서 이류염물의 요 금수성 물질은 요건 화기주의. 네, 금수성이니까 요건 물기, 엄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철분은 화기주의하고 물기 엄금이 되죠. 다음에 3번은 황린이죠. P4. 자, 황린은 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삼류염물. 그래서 요 삼류에서 자연 발화성은 화기는 당연히 엄금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물속에 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접촉 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황린은 화기엄금, 공기 접촉 엄금. 그다음에 4번은 아닐린이죠. 자, 아닐린은 C가 6개고 H가 5개고 수소 하나가 NH2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아닐린은 사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류염물은 다 이게 인화성 액체죠. 그러니까 요거는 화기엄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닐린은 화기엄금. 다음 5번에 질산이죠. HNO3. 요건 육류염물이죠. 자, 육류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연물 접촉 주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여기서 그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는 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금수성이죠. 요거는 화충, 물가라는 거. 그 밖의 것은 화충가죠. 또 이류염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수성이죠. 이놈 화기주의하고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당연히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삼류는 자연발화성, 황린을 얘기하는 거죠.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자, 금수성은 물기엄금.
사료는 다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염금. 자, 오류염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인데 충격에 의해서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 화기염금하고 충격주의. 육류염물은 산화성 액체죠. 이건 한 가지 가염물 접촉 주의죠. 다음에 3번 가죠. 자, 3번은 5개 탱크 저장소의 요 방류제 설치 기준이죠. 자, 5개의 요 저장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은 거, 요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하는 거죠. 이 방류제요, 콘크리트 요 두께 있죠? 요 두께는 0.2m 이상이죠. 또 요 방류제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자, 하나의 방류제 그 탱크의 개수는 10개 이하죠. 자, 이 방류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방류제의 높이 물어봤죠? 0.5m 이상, 3m 이하. 방류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는 8만. 그 다음에 하나의 방류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개수, 요거 10개 이하죠. 그래서 걔는 빼고 10 이하로만 하시면 되겠네요. 10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5개 탱크 저장소의 요 방류제인데, 요 이황화탄소는 제외하죠. 이황화탄소는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방류제를 설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방류제의 용량은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용량의 110% 이상이라는 거. 방류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자,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 0.2m 이상. 여기 매설 깊이죠? 땅속으로 요 매설하는 부분의 요 깊이는 1m 이상이죠. 지하 매설 깊이. 방류제 면적 8만 제곱 이하. 그다음에 하나의 방류제에 설치하는 요 5개 저장 탱크의 개수 10개 이하, 10 이하죠. 방류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거리, 탱크 옆판으로부터 요 거리죠. 이 거리는 지름 D가 15m 미만일 경우, 즉 작을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 요 D가 15m보다 클 경우, 이런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 요 이격거리죠. 방류제로부터 탱크 측판까지 이격거리.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주위에는 반드시 요 간막이 뚝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간막이 뚝의 높이는 0.3m 이상인데 방류제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간막이 뚝의 용량이죠. 탱크 용량의 요건 10% 이상. 자, 방류제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제나 간막이 뚝의 안팎에는 계단이나 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가로놓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보기의 오염물을 운반할 경우 요 수납률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납률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고체일 경우 수납률은 내용적의 95% 이하죠. 그 다음에 액체일 경우 이건 내용적의 98% 이하죠. 단 55도씨에서 누설되면 안 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안전공간.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등이죠. 이건 내용적이 90% 이하죠. 내용적의 90% 이하. 그리고 50도씨에서 5%의 공간 용적 확보한다는 거. 요 세 가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번은 여기 질산칼륨이죠. 자, 질산칼륨은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는 95% 이하죠.
자, 요 질산은, 요건 액체죠? 그래서 액체는 98% 이하. 자, 알킬 알루미늄, 요거, 알킬 알루미늄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에 90% 이하가 돼야 되죠. 자, 알킬 리튬, 요것도 알킬 알루미늄 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90% 이하. 자, 과염수산, 육류염물, 액체죠. 그래서 내용적에 98% 이하가 순함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순함률에 대한 거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체 우염물일 경우에는 내용적에 95% 이하의 순함률이죠. 자, 액체 우염물은 내용적에 98% 이하의 순함률인데 55도씨의 온도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 확보. 삼류 우염물 중에서는 요 자연 발활성 물질에 대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자연 발활성 외의 물품은 파라핀이나 경유나 등유 등의 요 보호액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 발활성 물질 중에서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이죠. 알킬 알루미늄 등이라는 것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적의 90% 이하의 순함률,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확보해야 되죠. 그럼 5번 가죠. 자, 5번은 우염물 판단 기준인데 이류염물이에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유황 순도가 몇 프로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거 60 중량 %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금속분 이류염물이죠.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외의 금속이죠. 자, 구리분, 니켈분,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염물의 요 판단 기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 이상,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 표준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 자, 금속분이라는 것은 요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 말이죠. 그리고 요 구리분, 그 다음에 요 니켈분, 150 마이크로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있죠? 요 2mm라는 수치 개념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화성 구체 잘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고용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구체. 그 다음 육류염물 중에서 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죠. 자, 사류염물은 여러분이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지정 품목하고 기타 조건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죠. 자, 이 압력수조라는 것은 수조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놓고 여기에다가 고압의 질소나 압축공기 같은 거 이런 걸로 갖다 채워서 이 위쪽에 여기에 소화전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가압 압력 수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을 물어본 거예요. 전량정. 그래서 전량정은 이 전체 최고의 방수구로부터 요 수면까지 낙차죠. H1. 그다음에 요 배관의 마찰 손실. 이 배관 가면서 마찰 손실이 생기겠죠. 요게 H2. 그다음에 호수의 마찰 손실. 그다음에 방수압 옥내 소화전이 350kPa이죠. 방사 압력이. 요거
메가파스칼로 하면 0.3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35 메가파스칼을 더해주면 이게 압력 수주에서 전양정이 아니고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요 소방용 호수의 마찰 손실 수두 압력이죠. 메가파스칼.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압이죠. 낙차의 환산 수두 압이죠. 0.35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ACEG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문제 점수 주는 거예요, 그냥.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보기와 같은 사료연물 저장할 경우 지정 수량의 배수의 합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다 보시면 다 사료연물이죠. 자, 사료연물은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요거 지정 수량은 5월 24일에 10월 26일, 동식물 유류는 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은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용성일 경우 1석유류는 400리터가 되죠. 알코올류는 다 수용성이고 2석유류 수용성이면 2배에 2000리터, 3석유류 수용성은 4000리터가 되죠. 4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어요. 동식물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특수인화물 저장량이 200리터죠. 그래서 200리터를 지정 수량 50리터로 나눠준 거죠. 자, 1석유류 수용성이에요. 저장량 400리터. 1석유류는 수용성은 400리터죠. 지정 수량이. 그 다음에 2석유류 수용성 4000리터죠. 자, 2석유류 저장량 4000리터. 예. 수용성은 2000리터죠. 지정 수량이. 그래서 2000리터로 나눠주고. 3석유류는 저장량이 12000리터. 3석유류의 수용성은 4000리터가 되는 거죠. 지정 수량. 4석유류 24000이죠. 그러면 지정 수량 6000리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14배죠. 그럼 여러분이 사료연물에 대한 지정 수량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수인화물 위험등급 요거 1등급이죠. 자,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위험등급 2등급, 나머지는 위험등급 3등급이라는 거 꼭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위험등급 2등급 품명을 2가지씩만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인류연물은 2등급이 부진료죠. 부진료. 또요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요 놈이 2등급이에요. 그래서 지정 수량은 이게 300kg죠. 그래서 인류의 2등급은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가 되는 거죠. 자, 이류는 2등급이 1등급은 없어요. 이류는 철분, 황적유가 있죠. 황적유, 황아린, 그 다음에 요 정린, 유황 있죠. 요놈이 위험등급 요게 2등급인데 지정 수량이 요게 100kg죠. 요 뒤에는 500,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류는 2등급이 요 황아린하고 정린, 유황만 있는데 지정 수량이 100kg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류에서 2등급은 특수인화물은 1등급이고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요거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는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각 오염물의 분명하고 지정수량 오염 등급은 기본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오염물, 산화성 고체, 아염과 무 1등급, 부진료 2등급, 과중 3등급, 지정수량 5월 31일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이류는 황적유, 철금마인이죠. 지정수량 1호 1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2등급하고 3등급밖에 없어요. 자, 삼류오염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칼라, RR, 황까지가 이게 오염등급 1등급이죠. 그 다음에 RU죠. 요거 2등급, 금금칼, 요게 3등급. 자, 사류오염물은 인화성 액체인데, 특수인화물은 1등급,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는 다 3등급이죠. 다음 요 오류오염물, 자기 반응성 물질, UGD 1등급, 리니아 디히죠. 이게 2등급. 또 히히도 2등급이죠. 히히. 육류오염물, 요건 다 1등급이죠. 과질. 요건 다 1등급.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제4류오염물인 요 이황화탄소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완전 연소 반응식 CS2의 연소 산화 반응이죠. 생성되는 것은 CO2하고 요 SO2만 나오는 거죠. 자, 계수 맞춰주려면 황이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탄소 하나 서로 갖고, 자, 산소는 반응 후에 6개가 되죠.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산소가 6개, 반응 전후가 같아지는 거죠. 다음 2번, 해당 품명. 자, 이황화탄소는 어디에 들어가요?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수조의 두께가 몇 cm 이상이냐. 자, 수조. 이런 수조에다가 이 정도 물을 채워놓고 여기에다가 CS2 저장 탱크를 갖다 보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조의 요 두께는 0.2m 이상이죠. 우리 방류제 그 두께하고 똑같아요. 0.2m 이상.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나트륨 화재에 대해서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이 탄산, 수소, 염류, 그 다음에 마른 모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요 팽창 진주암이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이제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 팽창 질석 해당되고, 마른 모래 해당되고, 포는 안 되죠. 이산화탄소도 당연히 안 되고, 인산염류가 아니고 탄산수소염류죠. 그래서 여기서는 팽창질석하고 마른 모래만 적응성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 금속 나트륨 화재 시에 CO2 소화기가 사용 금지된 이유 있죠? 보시면 나트륨이 CO2하고 반응해서 요 탄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